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14일 화요일에 온 시카고 뉴스 허일숙입니다. 요즘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 AI로 인해 편리해진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 있어서는 가히 혁명적이라고까지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께서는 어떠신가요? AI로 인한 삶의 여러 변화들 실감하고 계십니까? 최근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구직을 하려면, 잡을 구하려면은 이력서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즘 워낙 많은 기업들에서 서류 심사를 할 때 AI를 활용을 해서 하겠죠. 이력서가 많이 들어온다면 일일이 사람이 수작업으로 할 수 없으니 AI를 활용은 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이 AI가 하는 서류 심사에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AI 맞춤형 이력서를 써주는 그런 신종 직업이 등장했다는 소식입니다. 황당한 얘기만은 아닌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요, 저는 이 AI를 좀 쓰면 쓸수록 절대 AI가 대신할 수 없는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거든요. 최근 일리노이에 새로운 법안이 하나 통과가 됐습니다. 관리자들이 교사를 평가할 때 인공지능 AI 사용을 금지하는 그런 법안입니다. 일리노이주 상원 법안 2909조에 따르면은요, 이 평가자는 교사 평가의 어떤 항목에도 숫자 점수나 다른 질적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는 AI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사들도 평가를 작성하는 과정에서는요, 이 AI를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고 하는데요. 이 법안은 2027년 1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이 법안을 발의했던 크리스토퍼 벨트 상원의원의 말이 참 인상적으로 다가왔어요. 저는 우리 교사들이 AI가 아니라 실제 관찰과 또 전문가의 판단을 기준으로 평가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먼저 교사들의 평가가 이렇게 이루어져야 교사들도 학생들을 AI 관점이 아닌 실제 전문가 또 이 관찰을 통해서 지도하고 판단하고 가르칠 수 있으니까요. 결코 선생님이라는 자리는 AI 로봇가 대신 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AI는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수단이지 전부는 아니라는 그런 생각 역시 변함이 없습니다. 자, 오늘 온 시카고 뉴스 순서는요, 뉴스 전해드린 후에 크리스찬도 불안할 수 있습니다 라는 책에 공동 저자로 참여를 하신 이 최규만 심리학 박사님을 만나 뵙고 이 책 발간과 관련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며칠째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지난주 의회에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 재개를 공식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종전 양해각서 서명으로 확전의 위기를 넘겼지만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둘러싸고 양국 간 충돌이 다시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쟁 재개 수준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CBS 방송과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이 지난 7일 재개됐다는 내용의 서한을 의회에 공식 발송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10일 척 그레슬리 상원 임시의장에게 발송된 이 서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초 이란이 선박 3척을 공격해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항을 보장해야 한다는 합의를 위반함에 따라서 미국이 공격을 단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미국은 이란의 악의적인 행위에도 외교적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면서 미국과 동맹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에서는 1973년 제정된 전쟁 권한법에 따라서 대통령이 군사 행동을 재개한 뒤
이 48시간 이내에 의회에 이런 사실을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의회의 승인이 없다면 군사행동 기간은 60일로 제한이 되고 미군의 안전한 철수를 위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30일 동안 더 유예를 둘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사안에서 지난달 9일과 26일에 군사행동 당시에도 중동 지역에서의 미군 태세 변화에 관해서 의회에 꾸준히 알려왔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이란을 겨냥해서 오늘 밤에도 내일도 강하게 이란을 공격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 이행이라는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면서 해상 봉쇄와 군사 공격을 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이번 공습은 이란군에 큰 대가를 치르게 하고 이란군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무고한 민간인과 상선을 공격할 능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여전히 이란과의 합의가 가능한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합의는 여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이란 해상 봉쇄를 재개한다고 밝히면서 어제 국제 유가 또다시 1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어제 선물거래소에서 9월 인도분 선물 종가는 배럴당 83달러 80센트로 전 거래일 대비 9.6%가 급등했습니다. 브렌트 역시 장중 배럴당 83달러 54센트까지 올라서 미국 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 체결 직전인 지난달 16일 이후 약 한 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6일 오후 9시 대국민연설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국민연설의 주제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대이란 대응이 주된 내용일 가능성이 커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 메인주에서 아이스 요원이 연루된 총격으로 20대 남성이 사망했습니다. 텍사스주에서 아이스 요원의 총격으로 이민자가 사망한 지 엿새 만에 비슷한 사건이 다시 발생하면서 이민 단속을 둘러싼 논란이 또다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어제 오전 메인주의 해안가 소도시입니다. 이 비디퍼드라는 지역에서 아이스 추방 전담 요원이 쏜 총에 맞아서 차량에 타고 있던 남성이 사망했습니다. 메인주 법무장관실은 초기 조사 결과 아이스 요원들이 추방 명령 집행과 관련한 작전을 수행하던 중 해당 남성이 차량을 몰고 요원이 서 있는 방향으로 달아나려고 해서 이에 요원이 총기를 발사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법무장관실은 총격에 연루된 요원을 일단 직무에서 배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닛 밀슨 메인 주지사는 해당 사건에 관해서 보고를 받았고 주정부와 연방수사국 FBI가 공동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메인주 앵거스 킹 이 상원의원은 사망자가 이민신분 문제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사망자가 콜롬비아 국적의 26세 남성으로 유효한 취업 허가를 갖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7일 텍사스 휴스턴에서도 35년 동안 미국에 거주했던 이 멕시코 국적의 남성이 차량 검문 중 아이스 요원의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아이스는 피해자가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정지 명령을 무시한 채 역시 요원을 향해 돌진해서 정당방위 차원에서 대응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유족 측은 피해자가 범죄 전력이 없고 합법적인 취업 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었다면서 과잉 대응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진통제 성분인 아세트 아미노펜의 임신 중 복용이 자폐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 또다시 법적 공방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 소재 제2연방순회항소법원 재판부는 어제 1심 재판부가 증거 부족을 이유로 기각한 이 관련 소송을 1심 법원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앞서 임신 중 타이레놀을 복용한 후
자녀가 자폐증이나 ADHD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가족들이 타이레놀 판매사입니다. 캔뷰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이 원고의 주장에는 신뢰할 만한 과학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이번 항소심 결정은 아세트아미노펜 복용이 자폐증이나 ADHD를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과 관련한 다른 500여 건의 소송을 부활시키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해열 진통제입니다. 이 타이레놀의 주 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의 자폐증 유발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마카렐리의 연구 결과를 인용한 바 있습니다. 아세트아미노펜은 임신부의 해열 진통을 위해서 안심하고 복용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약물로 여겨졌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의 자폐와 출산 연관성 주장은 보건의료계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와 유럽연합은 이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식품의약국 FDA도 아세트아미노펜 복용과 자폐아 출산 사이의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죠. 이 미 산부인과 학회와 산모태아의학회 등 이 의학 단체들도 임신부의 아세트아미노펜 복용은 안전하다라는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갑작스럽게 사망한 린지 그레이엄 연방상원의원의 자녀 임기를 맡을 후임자로 그의 여동생입니다. 그레이엄 노던이 지명됐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는 어제 주의회 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1월에 만료가 되는 그레이엄 의원의 자녀 임기를 노던이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카고 지역 뉴스입니다. 이 미시간주에서 수천 건의 장티푸스와 같은 설사를 일으키는 기생충 감염인 이 사이클로스포리아 감염 조사를 진행 중인 보건당국은 어제까지의 결과로 볼 때 상추나 샐러드 채소가 이번 유행의 잠재적인 원인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다른 항목의 식품들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특정 농산물 재배자 또 공급자가 발병 원인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미시간주에서는 지금까지 2,600여 건의 감염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는 미시간주에서 일반적으로 매년 기록되는 40에서 50건과는 비교가 되는 수치인데요. 일리노이주에서는 발병 사례가 지금까지 200여 건에 이르고 있고 시카고 지역에서만 50여 건이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최고 기온 95도 가까이 오를 것으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최고 79도, 수요일인 내일 역시 최고 기온 93도까지 되겠습니다. 최저 77도, 목요일 90도보다는 조금 낮은 89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83도, 현재 체감온도 96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불안을 경험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떨 때 불안을 느끼십니까? 크리스천들의 경우 이 불안이라는 감정을 드러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혹은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가 하고 쉽게 자기 자신을 정죄하거나 자책할 수 있는데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 불안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의 반응이기 때문인데요. 여기 크리스찬도 불안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 방송을 통해 칼럼으로도 도움 말씀을 주고 계신 심리학자이자 기독교 상담가이신 최규만 박사님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님. 네, 오랜만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최근에 발간된 크리스천도 불안할 수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책, 이 공동 저자로 함께 참여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이 책은 이제 목사님, 정신과 의사, 또 심리학자인 저 이렇게 세 사람이 이제 공동 저자로 했는데 이제 심리학 부분은 제가 이렇게 주로 저술을 했습니다. 이 세 분의 전문가가 공동 집필을 하셨다라는 그 말씀에서도 저희가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이 불안이라는 것을 너무 정신의학적 혹은 영적인 문제 또 심리학적인 문제로 각각 띄어서 볼 수 없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말이죠. 네, 아주 이렇게 중요한 그 코멘트를 해주셨어요. 현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불안해가지고 이제 신체적인 증상이 이제 떨리고 땀나고 또 이제 안절부절 못하고 밤에 이렇게 잠도 이렇게 못 자고 막 이제 이러면서 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면은 이제 사람들이 정신과 의사에 가서 약을 먹어야 되지 않나 하는 뭐 이러신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한테 가서 뭐 이렇게 막 불안한데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또 사실은 실제로는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목사님한테 가서 내가 교인인데 뭐 이렇게 불안하다 하면은 믿음이 없다라고 또 이렇게 비난받거나 이제 그럴까 봐서 이렇게 못하고 또 이제 심리 치료만 이렇게 받다 보면은 이거 해도 이렇게 불안이 잘 안 떨어진다 이제 이런 분들을 현장에서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불안은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그 정신과학적인 또 뇌과학적인 문제 또 우리 마음 그 심리적인 문제 또 영적인 또 이렇게 그 하나님과 관계랄지 또 이런 문제가 통합적으로 다뤄져야 되는데 지금까지 제가 현장에서 보면은 다 따로따로 이렇게 다루다 보니까 이렇게 그 기독교인들이 많이 불안을 다루는 면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 걸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하고 또 이제 그 한국의 유명한 또 정신과 의사하고 이걸 제안을 했더니 이분들이 흔쾌히 받아주셔가지고 통합적인 이 책을 이렇게 저술하게 됐습니다. 최규만 박사님은 시카고에서는 뭐 너무 잘 알려주신 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잘 알고 있잖아요. 함께 참여하신 다른 분들, 그 교수님과 또 목사님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조금 더. 네. 네, 그 정신과 의사는 이제 한국 성모병원 정신과 원장이신 최정호 교수님인데 이분은 교회 장로님이세요. 그래서 그 한국에서 방송도 이렇게 많이 출연도 하시고 특히 트라우마 협회 또 회장이시고 하셔가지고 이런 문제를 현장에서 약물 처방 뭐 이렇게 잘 이렇게 다루시는 분이고 또 이렇게 이기원 목사님은 온누리 교회에서 회복 사역의 담당 이 책임자신데 이분은 목사님이지만 이제 교인들 가운데 중독 문제 또 가정 문제 뭐 이런 분들이 있으면은 이분들을 현장에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돕고 특히 그 미국의 관계기술 훈련 심리 프로그램을 온누리 교회에 이렇게 도입을 해서 저도 그 프로그램에 이제 같이 이렇게 참여했지만 이제 그 프로그램 자체가 뇌과학 또 성경 심리학 이렇게 통합해주는 이 프로그램을 운행하시는 책임 목사님이세요. 이기원 목사님이. 그러시군요. 그래서 이렇게 세 분이 의기투합을 하셨고 공동 저자로 이 책을 집필하셨는데요. 이 세 분이 이렇게 공동 집필하기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의견도 많이 나누셨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거를 그 현장에서 왜 이런 문제가 이렇게 발생하냐면은 이제 교인들은 이제 불안하면은 정신과에 가서 약 먹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죄책감을 가지세요. 내가 이렇게 그 하나님 이렇게 믿는데 또 약에 의존해서 이 불안을 극복하다니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교인들은 이제 그런 면에서 이렇게 꺼리끼고
또 이제 불안하면은 이제 목사님한테 가서 또 얘기는 하지만 내면의 깊은 얘기는 이렇게 잘 꺼내놓기가 어려워요. 이제 그 내가 뭐 어린 시절에 뭐 어떤 일을 당했다, 부모님이 이혼했다든지 뭐 이런 얘기를 꺼내놓으면은 이게 이제 그 교회 전체에 알려지거나 이제 그분에 대해서 잘못된 인상을 받을까봐 또 이제 잘 꺼내놓지 못하고 또 저 같은 이제 심리학자를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처리하면은 이게 불안은 그 생각이나 이제 여러 가지 행동을 변화시키면 된다. 이제 이러한 메시지를 받기 때문에 그 불안에 대한 증상은 극복하지만 교회하고는 무관하고 하나님 없이도 내가 이 불안 극복하는데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없는 뭐 이런 그 심리학자한테 가서 구체적인 도움을 받는데 교회 가봤자 이 불안 극복에 도움이 안 돼. 이제 이러면서 오히려 그 지금 현재 불안뿐만 아니라 우울증, 불안증, 부부 문제를 교인들이 겪으면은 상담을 받고 교회를 안 나가는 현상이 한국에서도 발생하고 특히 미국에서는 그게 더 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이분들을 설득할 때 이거는 안 되겠다. 오히려 이제 그 기독교적으로 보면은 불안이라는 거는 이제 하나님과 내 마음이 이렇게 조율이 안 돼서 생겨지는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이 불안을 극복하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더 강화돼야 되는데 불안을 극복하면서 하나님으로 오는 통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차단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다. 이거는 아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들 정신과 의사 이렇게 설득을 했죠. 그래서 이분들도 이제 공감하시고 해서 이렇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러시군요. 지금 박사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드는 생각이 불안이라는 것이요. 한마디로 이거다라고 정의 내리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만큼 불안의 이유도 다양하고 특히 또 이 크리스찬들에게는 지금 언급해 주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불안이라는 것이 유난히 더 좀 어려운 문제로 다가오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흔히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 없어서 그래. 기도하면 다 괜찮아질 거야. 이런 얘기들 익히 저희가 들어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아주 좋은 문제에 이렇게 공감해 주시고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불안은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불안이라는 감정 자체는 아주 정상인들이 느끼시는 감정입니다. 불안뿐만 아니라 우울도 그렇고 분노도 그렇고 그래서 이 감정 자체가 이렇게 문제가 아니라 감정을 일으키는 부정적인 사고 그러니까 이 불안한 사람들은 어떤 일을 당하면은 극단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많으세요. 예를 들어서 딸이 좀 늦게 이렇게 귀가한다. 그러면은 딸이 그래도 이제 잘해서 집에 오겠지, 찾아오겠지라고 생각하면은 불안이 덜한데 딸이 오다가 남자한테 납치돼서 혹시 무슨 끔찍한 일을 당하지 않을까 그러면은 또 이 딸의 장래가 완전히 망가지는데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자꾸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그 불안이 생각이 올라가면은 이제 심장이 뛰고 막 안절부절하게 손에 땀이 나고 이제 이런 이 증상이 이렇게 생기는데 이런 증상은 아주 뭐 우리가 당연한 거죠.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하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불안은 특히 심리학에서는 불안의 인간의 가장 그 기본적인 감정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아주 중요하고. 그래서 또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또 이 인간을 창조하시는 관점에서 보면은 이 불안이라는 거는 내가 하나님 안에 이게 조율이 안 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100%를 안 믿거나 아니면은 뭐 30% 40%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그 성경의 인물들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베드로도 막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지만 자기한테 죽음이 약간 위협이 오니까 예수님 모른다고 그렇게 부정을 했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그런 면에서는 믿음이 이제 강하지 못한 뭐 이런 거였는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돼서 믿음이 이렇게 좀 확실하게 믿지 못하는 뭐 이런 것 때문에 생긴다고 해서 하나님은 절대 인간을 정죄하거나 너 나쁘다고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예수님도 이렇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너무 괴롭고 불안하니까 기도하면서 이 피와 땀을 흘리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불안하면은 이 하나님 편에서는 이게 나쁜 게 아니라 이게 불안한 마음을 갖는 거는 정상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심리적으로는 어떤 생각을 하길래 내가 이렇게 불안할까, 내 생각을 알아차리는 이런 훈련이 필요하고, 또 우리가 성경적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믿었지만 또 믿는 가운데서 이렇게 어려움이 있네, 이 어려움이 있을 때 이거를 괜찮은 척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나 이렇게 불안해서 이렇게 못 견디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불안한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막 이러한 솔직한 심정을 이렇게 털어내면은 하나님은 그거를 또 이렇게 받아들이고 수용하면서 그 불안한 현장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그 힘을 주시는, 이제 이렇게 이제 극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불안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게 정상적인 감정이다. 그래서 이게 불안할 때 너무 그냥 내가 이상하지 않은가, 뭐 이렇게 믿음이 형편없지 않은가, 그런 그 자기를 부정하는 마음을 안 가졌으면 하는 거를 강조하는 내용이 이 책의 이 근본적인 주제입니다. 그렇군요. 이 불안이라는 감정 자체를 우리가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더 해결이 어렵고 더 불안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박사님께서 짧은 시간이지만 전해주신 말씀, 또 그 내용들이 바로 이 책에서 전하고자 하는 그런 핵심 내용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오늘은 시간이 다 됐고요. 또 내일 이어서 다시 만나 뵙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최규만 박사님 만나 뵀는데요. 못다 나눈 얘기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 뵙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카고 지역 더운 날씨 때문일까요? 대기질이 좋지 않습니다. 날씨도 덥고요. 대기질도 좋지 않으니까 가급적 야외 활동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오늘 이 시간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온 시카고 뉴스는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한인 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성을 다하는 줄리심 장의사,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 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AM 1590, FM 95.9, WCGO 에반스톤 시카고입니다. The views and opinions in the following show do not necessarily reflect that of this station or its ownership.